안녕하세요. 등등코리아 전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관세와 통관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세청이 CBP에서 통관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입 통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인보이스 밸류 800불 미만의 드미니미스 텍스 룰로 관세, 부가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 범위의 제품 통관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식약청 FDA 관리 대상이며 농축산물은 농림부 USDA, 자동차 부품 등은 환경청인 EPA로부터 규제를 받습니다. 밸류와 소량이 작은 이커머스 상품이라도 각종 요건 승인을 취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800불 초과 2,500불 이하의 인포멀 클리어런스가 있습니다. VAT는 부과되지 않고 듀티가 발생하며 도착지 해당 스테이트, 주에 따라 세일스 텍스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수입자의 IOR 정보가 필요하며 포린 IOR 제도를 이용해 발송국가 기업이 CAIN 번호를 발급받아 수입자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원산지가 중국 제품인 경우에는 정식 통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00불을 초과하는 포멀 클리어런스가 있습니다. 듀티 외에 MPF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듀티와 MPF는 FTA 협정 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일종의 담보인 본드를 구매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정확하지 않은 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CBP에서는 세관 신고일로부터 10년 동안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일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전자상거래 구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 셀러들에게도 기회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의 경우 대중국 판매가 급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으나 큐텐 재팬, 아마존 재팬, 라쿠텐 등 일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해외 판매 실적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 건 이상의 B2C 주문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B2B 채널을 이용한 판매까지 합치게 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만엔이며 B2B, B2C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물품 가액의 0.6배를 기준으로 하여 면세 한도는 16,666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원화로는 15만 원 상당이고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세와 소비세까지 발생되게 됩니다. 비록 면세 범위 내에 있더라도 관세가 발생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의류, 신발, 가방, 가죽 제품 등에는 면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와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세 혜택은 개인 사용 용도에 한해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는 24개까지만 구매 가능하고 면세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금액과 상관없이 VAT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50유로 이하의 상품에 대한 VAT는 새로 도입된 IOSS 제도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 시점에 부과되거나 혹은 관세 신고자가 최종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EU 이외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이제
22유로 미만인 상품을 EU 소비자에게 수출할 때도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iOS를 통해 판매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로서 판매 시점에 VAT를 부과하고 이러한 VAT를 당국에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세 절차도 가능해집니다. iOS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물류사가 고객에게 수입 VAT를 징수하고 관할 당국에 납부합니다. iOS를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EU 외 지역의 판매자는 EU에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등록 및 VAT 신고를 대행할 중개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이때 관세 신고 담당자에게 iOS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EU로 수입되는 B2C 판매에 대한 VAT는 월별 납세 신고서를 통해 지정된 EU 회원국의 세무당국에 제출되며 EU 세무당국에서 VAT 신고서 및 징수 금액을 EU 도착 국가의 세무당국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이제 자신이 상품을 판매하는 EU 국가에서 VAT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이 밖에 주요 국가별 수입 연세 한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씩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필요하신 경우 화면을 캡처하셔서 업무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국가들 통관 규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밸류와 더불어 어떤 제품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HS 코드를 통해 세관은 어떤 물품인지 식별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6자리는 국제 공통 코드로 동일하며 나머지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최대 10자리까지 사용되기도 합니다. HS 코드는 5년 주기로 개정되며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은 22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협정세율 여부가 결정되는 관계로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제품의 HS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